수능 완성 사회 고전 수필 사만섭유하고 자기록 고전 소설 하나 하고 고전 수필 하나 하고 사만섭유가 고전 소설이고요. 자기록의 고전 수필이야. 앞부분 줄거리 보면 재밌어요. 동쪽집 자제 효렴의 아내가 되고자 한 항량이 주인공이야. 항량이요. 동쪽집에 있는 효렴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어. 근데 부모님이 어디로 시집 보냈냐면 서쪽 집에 시집 보냈어. 근데 시집 가서 잘 살았으면 괜찮았는데 남편과 시모가 엄청 구박을 하는 거야. 구박을 해가지고 모진 구박을 받고 쫓겨나니까 이 부모들이 다시 같은 고을의 조씨 집안에 또 시집을 보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향량이 두 지압이 생길 수 없다 하면서 연못에 투신을 했어요. 투신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됐냐면 선녀가 되었어. 선녀가 되어가지고 그 위기에 처한 남편 서쪽 집 자제 있지. 걔를 살린 후에 이제 우리 부부돌이 다 했어. 우리 부부의 도리가 끝났음을 말하고 이후 이제 옥황상제에게 저 동쪽 집 자제 효령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면서 소원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천상계에서는요 회의가 열려. 그리고 항량을 갖다가 인간계에 환생시켜가지고 효령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아비를 숨길 수 없다. 이건 연려식이지, 그지? 이때 대각간 김유신은 김유신 우리 아내님 몰랐다. 김유신 누구야? 삼국시대 삼국통일의 주역 김유신 장군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이 소설은 역사적 사실 플러스 뭐가 되니 상상이 나와 있지, 그지? 장수이자 재상으로 국내외의 이름이 자자하였다. 왕도 그를 매우 중히 여겨 일마다 자문하였다. 하루는 간청에 한가히 앉아 있는데 문지기가 달려와 문 밖에 한 젊은 장군이 뵙기를 청하는데요. 하는데 이 젊은 장군이 누구냐면 천상계 존재야. 천상계 인물이고요. 하기에 즉시 들어오게 하였다. 보니까요. 금으로 만든 투구 쓰고 있고 갑옷 입고 있고요. 키가 석자나 될 듯하고 용모가 근장하되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 곧작 정각 앞에 나서더니 업도 절도 하지도 않고는 인사도 안 하는 거야. 김유신 앞에 우뚝 섰을 뿐이었다. 김유신이 한급히 그를 맞아 당신을 보니 분명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군요. 오늘 여기 오신 것은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는 것인지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는 그제야 손을 들어 이제 인제 예를 표하고 오늘 상제의 명을 받들어 옥황상제겠지. 암흑의 군에서 원통이 죽은 향량의 혼사를 주관하러 이게 온 목적이지, 그지? 하리하오 아무 달 아무 날에 아무 마을 아무 곳에서 혼례를 거행하고자 하는데 맡을 사람이 마땅치 않소. 그대가 앞장서서 1, 2층가의 청칸의 넓은 집을 지어 향량이 앞으로 여기에 거하며 혼례를 기다리게 하시오.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그대를 허물할 것이오. 하고는요. 말을 마치자 구름 타고 가버렸대요. 굉장히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이지, 그지? 김유신은 이미 향량이 원통이 죽어 본받을 만한 덕을 드러낸 공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향량의 지조를 높이 산 거야. 그래서 조용히 왕에게 가가지고 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 그지? 근데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야.
늙은 신 김유신 자신이지, 그지? 정신도 혼미하고 나이도 많아 얼마나 오래 조정의 일을 볼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겪어보지 않은 일이 있어 아레나이다. 겪어보지 않은 일은 뭐겠니? 그 젊은 장군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간 거겠지. 폐하께서 신을 늙어 망령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급히 백성을 뽑아 1, 2층가에 청칸에 큰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자, 허무맹랑한 말 같지만 자신을 믿고 항량의 집을 짓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야. 항량의 집을 짓도록 허락해 달라는 말이고, 하고는 금갑옷 입은 신장의 일을 자세히 말하였다. 금갑옷 입은 신장은 그 젊은 장군이지, 그치? 젊은 장군의 얘기를 하니까 임금님이 어디 미친 소리 이렇게 안 합니다. 왕은 평소 유신을 귀하게 여겼기에 비록 허무맹랑한 일이었지만 김유신의 뜻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날 유신에게 물었다. 향량의 일은 내가 이미 정려문을 세워 정려문은 연려문 같은 거지. 포상했는데도 아직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오. 내가 걔가 지조절기를 지켰다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연려문 세워줬는데 내가 그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 경은 누구? 그 임금이 신하를 두고 할 때 경이라고 그러지. 김유신을 얘기하는 거지. 그 일을 아시오? 김유신은 나라 안의 동료나 속담 등을 관장하여 모든 일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요거는요, 동료나 속담 속에서도 향량의 얘기가 전해졌다는 거지, 그지? 자, 향량은요, 교화 목적의 주인공이 된 거야. 교화 목적의 주인공, 연료의 본복이 이쯤 된 거야. 그래서 혼인하고 쫓겨난 것과 옛 남편을 살려 바른 도를 드러낸 일, 심녀모의 태를 빌려서 자식으로 태어난 일을 모두 자세히 말하였다. 왕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어 하고 감탄했대요. 이었고 술을 내고 이제 이 부분은요, 이제 향량의 결혼식 장면이야. 혼인식 장면이야. 천상계 존재들도 오고요. 이 지상계 존재들하고 같이 즐기는 모습이야. 술을 내고 음악을 연주하는데 모든 술과 안주는 대궐 안에서 나온 것인지라 세상에서는 귀하다고 일컬어지는 것이었다. 막 술을 마시려는 순간 후토 부인이 자중에 청하였다. 후토 부인은 천상계에서 이제 이 잔치를 주관하는 존재. 오늘은 하늘과 사람이 서로 만나는 날이요. 신성과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때입니다. 조철 하나만 음식을 마련하여 신랑을 대접하려 합니다만 이쪽과 저쪽을 서로 바꾸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천상의 음식을 먹고 우리들은 누구야? 저 천상계 존재들이지. 천상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음식을 맛본다면 이것 또한 다시 얻을 수 없는 기회일 것입니다. 자중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모두 한 목소리로 기뻐하였다. 부인 누구야? 후토 부인이지? 이 천상계 존재인 후토 부인이요. 즉시 신녀를 시켜 한꺼번에 모든 음식을 올리게 하고 또 신랑 집에서 마련해온 음식을 여러 신선들에게 내오게 했다. 신선들이나 사람들은 서로 음식의 이름이나 모양을 몰라 나온 것이 모두 기이하다 여기며 앞다투어 배불리 먹었다. 부인이 또 명을 내려
선악과 소각을 섞어 선악은 신선의 노래고 소각은 인간세상의 노래지. 번갈아 연주하게 하니 피차 모두 음절은 알지 못하지만 다만 사람은 신선세계의 음악을 듣고 신선은 인간세상의 음악을 들었다. 부인이 또 성계의 선아 수십인을 시켜 인간 세상의 궁녀들과 함께 마주보고 춤추게 하니 무지개 옷과 깃털 옷이 매우 흡사했다. 다만 의복이 섬세하고 아름다운 것, 그림그리가 사뿐한 것만은 선아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신선세계 옷이 더 좋다는 얘기지, 그지? 마침내 서로 웃으며 매우 즐거워하다가 그 자리를 끝냈다 하면서 여기가 심리가 웃으며 즐거워했다. 심리가 제시되어 있고요. 자, 이게 다 뭐야? 홀리의 모습이지, 그지? 홀리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제시했지. 날이 저물어 가고 꽃 그림자가 점점 기울어 갔다. 시간이 경과했네. 자, 대각간 김유신이지. 김유신은 왕에게 복명해야 하고, 자, 보고해야 되는 거야. 후토 부인도 상제께 복명해야 했다. 그러면 각자 왕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항량과 효렴의 혼인이 효렴의 혼사 혼인의 혼인에 누가 왕들이 관여한 거지. 왕가 지상의 왕가 하늘의 옥황상제가 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 그지? 후토 부인이 유신에게 안기를 청하고 말하였다. 하늘이 영웅호를 사만에 내는 문제를 결정할 때 저도 이것을 도왔었는데 이때 감히 헛된 마음이 없었답니다. 유신이 감사하며 말하였다. 저는 평범한 재주로 그릇되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스리는 도가 서투른데도 국가의 큰 복을 힘입었을 뿐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저라며 인사하고 물러나니 부인이 눈으로 전송했다. 부인이 장차 돌아가려 할 때 호요름을 불러서 말하였다. 효름은 향량의 신랑이지, 그지? 손을 쌓는 집에 남은 경사가 있어 아름다운 아내를 얻은 것이니 힘쓰고 힘써라 하면서 이거 향량이 효렴하고 재혼했잖아, 그치? 제가에 대해서 제가에 대해 긍정적 시선을 갖고 있음이 나타나는 거야. 또 향량에게 말하였다. 여러 해 동안 서로 함께 다니며 정이 날로 친밀해졌다. 이제 헤어지렴 함에 더 할 말이 없다. 나쁜 인연이 이미 다하였고, 나쁜 인연은 뭐 앞에 저쪽 집에 시집 가가지고 구박받았던 거, 그죠? 다하였고 복된 인연이 이냇가에 이르렀으니, 복된 인연 누구와 결혼? 효령과 결혼이지. 효령과 결혼한 거. 좋은 사이를 얻어 짝지어 주었다. 뒤에 서로 만나 편안히 지낼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 재혼을 긍정한다는 거, 재가를 긍정한다는 것은 인간 본연의 정을 중요시하는 거야. 인간 본연의 욕망, 욕구, 정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고요. 향량 부부가 모두 감사함을 그치지 않았다. 후토 부인이 마침내 수레를 재촉하여 돌아가니 여러 신선들이 따랐다. 향량은 비록 매우 슬펐으나 신랑을
대면하고 있는지라 슬프게 울지는 않고 뒷걸음질쳐 나가즈라며 작별할 뿐이었다. 이후에는 이제 항량이 김유신을 도와가지고 삼국통일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수필인데요. 여기는 풍량조 씨가 20살 때 어머니도 잃고요. 그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남편도 잃고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는 거야.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고. 자, 비록 사람이 세상에 나서 오복은 다 갖추기는 어려우나 한두 가지 살아갈 즐거움이 이끈을 오복은 다 갖추지 못해도요. 그래도 한두 가지 즐거움은 있어. 근데 나는 그것도 없다는 거야. 나는 홀로 천지간에 궁한팔자라. 한 가지 일도 위안 삼을 것이 없구나 하면서 자신은 복이 없다는 거야. 자신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복이 없다. 이제 이 감탄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기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서 영탄법이지 자기의 서러움을 토해냅니다. 자, 사람에게 가까운 이로는 어머니 같은 분이 없고 가까운 사람은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도 어머니 같은 분이 없고 사람에게 소중한 이로는 남편 같은 이 없으며 사람에게 바라는 바로 자식 같은 이 없는데 이미 세 가지가 다 끊어져 세상에 안지 겨우 20년에 문득 하를 만나 어머니를 잃은 서름과 어머니 잃었죠. 남편 잃고요. 자식은 아예 없고요. 잃고 우는 울음이 한 몸에 모이니 비록 무지하고 억세나 철석이 아닌지라 뼈마디에 사무치는 서러움 나왔잖아. 서러움이 가슴 속에 돌을 들이운 듯 강경에 얽힌 병은 그친 비단에 눈을 가린 듯하다. 비유 썼지 그지? 비유를 통해서 너무너무 서러움을 강조하는 거지. 나는 어머니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요. 남들은 오복을 타고난다는데 걔 중 그래도 못해도 한두 가지 복은 있는데 나는 그거 아예 없어요. 또 나왔다 그지? 자, 또 이거 감탄사 나와가지고 아침 이슬 같은 인생이요. 나그네길 같은 세상이라 하나 어찌 이다지도 슬프고 스러운가? 슬프고 스럽다고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지. 자신의 신세가 슬프고 스럽다. 세상 생각을 벗어던지고 고요히 누워 생각하니 사람의 이치로는 보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데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어진 마음과 맑은 듯 너그럽고 밝은 성심을 가지고도 장수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 우리 어머니는요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착했는데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뒤 후사도 없이 묻히셨으니 그래서 한스러워요. 아들이 없었나 봐. 언제나 빼어난 어진 덕행이 남보다 뛰어난 바가 많은데도 갑자기 돌아가셔서 세상을 버리시니 높은 이음은 천추에 아득하고 의진 덕은 진토에 감추어져 다시 일컬어 알 사람이 없으니 우리 자매가 더욱 한스러워하는 바다 하면서 어머니는 훌륭한 인품을 가졌어요.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고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훌륭한 인품을 드러낼 수 없어 안타까운 거야. 조용히 물러나 있는 가운데 옛날 일을 추모하니 세세하게 눈앞에 벌어져 하늘 끝에 닿을 듯 가없는 서름이 생각하니까 서러운 거야. 새로워 나의 어릴 적에 있었던 행적만 대강 기록한다.
그때 내가 어렸을 뿐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온갖 좋은 점을 갖추어 막힘없는 식견과 할단한 도량의 깊고 신중한 지혜로 모든 일을 시기에 맞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 많았으니 어찌 다 형용하여 기록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 어머니 엄청 식견과 할단한 도량을 갖고 있었어요. 지혜로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기록하고요. 또 이제 아버지도 기록하는 거야. 또 아버지도요. 아버지의 남보다 인자하고 명철하신 두 가지를 떠올린다. 그리고 나의 궁한팔자 그리고 혼인으로 느낀 서름은 세상이 오래 지나면 능히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서름은 세상이 오래 지나면 아니고 세월이 오래 지나면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혼인하고서 남편이 병을 앓기 시작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를 당하기까지의 대강을 기록한다. 자,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거야. 자, 시간이 오래 지나면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래 상황을 예상하고요. 미래 상황을 예상하고 이 기록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두고 보면서 눈앞에 일같이 잊지 말고 또 뒷사람에게 옛일을 알게 하고자 잠깐 기록하나 정신이 항량하고 마음이 어지러워 그리 자세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중략 있고요. 내 비록 모진 목숨이 무지하고 시어른이 의탁할 곳이 없는 사정으로 이게 있잖아.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하는 이유인 거야. 그래서 신랄 같은 목숨을 훔쳤대요. 살고 있다는 거야. 계속 살고 있다는 거야. 훔쳐 살았으나 평소 남편이 자기를 알아주는 벗으로 중히 대해주던 일, 곡진하던 지극한 성심을 생각하고 내 생각하는 바는 본래 고금을 통하여 지아비가 죽으면 따라 죽는 일을 옳게 여기고 사는 일을 무지하게 여겼으며 평상시 남편을 나를 알기를 작은 일에도 맹렬한 결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 딱 결단을 내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 천만 뜻밖의 천지가 무너지는 변을 당하여 문득 나의 본래 뜻을 잊고 남편이 알아주는 것을 저버리고 목숨을 훔치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 유명간 저버림이 지극하다 하겠다. 알아줌을 저버린 해프에 남편에게 구하지 않을 수 없어 대여섯 줄 글을 써서 간 속에 넣고자 망망이 막힌 심신을 거두어 겨우 기록하였다. 하면서 나의 본래 뜻은요. 따라 죽는 거였어. 따라 죽는 것. 남편 따라 죽는 것. 근데 왜 못 죽어? 따라 죽는 것. 자, 목숨을 훔친다는 것은 목숨을 이거 훔쳐 사는 것은 남편을 뒤따르지 못하는 거야.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것. 남편을 뒤따르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 왜 살아있어요? 시어머님들이 의탁할 곳이 없는 거야. 내가 모셔야 되는 거야. 그 글의 대강은 남편은 맑고 빼어난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남편의 훌륭한 성품을 열거해요. 맑고 빼어난 품성과 어질고 호성스러운 아름다운 성질이며 탈속한 심사에도 목숨을 오래 살지 못했다는 거야. 얻지 못함과 뛰어난 효심으로 늙으신 할아버지와 노년의 양친에게 불효막대함을 한탄하고 평소에 독실한 수행과 부부간이라도 조심하면서 피하고 마음을 알아주니 실로 어긋난 곳이 없어 극히 흡복하고 존경했다는 소리야. 피차에 각별히 생각하여 평생을
들며 100년을 함께 늙어갈 것을 기약한 것과 남편은 굉장히 효성도 지극하고요. 나에게도 아주 잘해주고요. 내가 본받을 것도 너무 많고요. 그런 사람이었어. 나의 제약이 지극히 무겁고 운명이 궁박하여 혼인의 느낌과 혼인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알아줌을 저버리고 살기를 훔치니 목숨이 모질고 불의함과 당일 운명하던 때 칼을 들었던 것은 운명했을 때 죽었을 때 내가 남편이 죽었을 때 자결을 하려고 했대요. 이를 마침내 편치 않게 여기고 돌아가신 바가 지극히 한이 됨을 조목조목 간략하게 기록하였었다. 여기는 이쪽 부분은 요 부분은 뭐 했니? 남편의 훌륭한 인품을 열고 했어요. 남편의 훌륭한 인품 열고 했다. 자, 이게 자기록입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